안녕하십니까. 자, 2020년 사회 전기기사 필기 총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해커스 자격증에서 전기파트 강사 문영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2020년 사회 전기기사 필기시험에 대해서 얘기할 부분은 전력공학하고 전기기기,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이렇게 이제 세 과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었었는지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전력공학 부분을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네, 뭐 전력공학은 지금 시험 출제된 패턴을 보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하 정도. 근데 이제 하라고 설정하기는 조금 이제 애매할 수도 있죠. 사람이 이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또 느낌적으로 받는 판단에 따라서는 조금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가 있죠. 중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전반적으로 쉬웠다. 근데 이제 공부를 좀 덜 한 사람에 따라서는 중 난이도가 아니었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전력공학에서 우리가 이제 그 시험 문제에 출제된 패턴은 그 기준 또는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크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보게 됩니다. 기기나 또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서도 그와 같은 어떤 패턴을 이제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난이도가 어떻게 됐느냐, 이게 전반적인 난이도를 이제 얘기하는 형태고, 전력공학에 대해서 이제 상급 문제랑 중급 문제랑 하급 문제가 어느 정도로 출제가 됐을 것이냐, 이게 이제 아무래도 조금 신경이 좀 쓰이는 것이죠. 그때 이제 상급 문제가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이 상급 문제에 속하는 건 무엇이 될 것이냐 하면, 이 자격증 시험 특성상 기출 문제가 얼마나 출제됐느냐, 이제 이게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출제가 됐던 문제는 사실상 상급 문제로 설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아주 복잡한 계산 문제가 아닌 이상은. 그랬을 때 이제 기출 문제와 그다음에 새로 나온 문제를 신출 문제라고 표현을 한다면, 대략 기출 문제가 한 17개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신출 문제가 대략 한 3개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그럼 새로 나온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됐으면 어려운 시험 아니었느냐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때 신출 문제라고 표현되는 3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전기기기 쪽에서 주로 출제가 됐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글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많이 어려운 패턴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형태로 좀 출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 생각이 좀 들죠. 그러면 결국에는 신출 문제가 3문제인데 그 중에서 2문제는 이제 사실상 좀 어렵다. 새로 나온 건 사실 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난이도 중급, 하급 설정하게 되면 저는 과감하게 중급은 한 5개 정도로 보고요. 하급은 한 13문제죠. 13문제 정도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전력공학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공학 쪽에서는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방향이 이제 뭘 좀 봐줘야 되냐면, 계산 문제가 몇 문제 나왔느냐, 그 다음에 암기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몇 문제 나왔느냐. 이제 계산 문제가 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고, 암기해서 풀어줘야 될 문제가 한 15개. 암기해서 풀어줘야 될 문제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기본 개념만 설정이 된다면 충분히 풀이가 될 수 있다. 또는 기출 문제집을 여러 번 회독을 해도 충분히 이제 풀이가 가능하다. 뭐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라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건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대략 이제 문제 출제된 걸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작용 인덕턴스를 이제 구하라고 한다든지, 그쵸?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퍼센트 리액턴스를 표현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제5고조파 제거 차원에 사용하는 직렬 리액터,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어떤 것도 이제 풀이가 가능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송전전력, 전력비, 요건 조금 이제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제가 좀 전에 언급한 문제 정도, 또는 이제 계산 문제라고 표현했을 때 수식적으로 표현이 된 거니까 그 정도까지는 뭐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문제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적인 내용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부하시는 방향을 선정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오프라인 수업이든 온라인 수업이든 수업을 들으신다라고 했을 때 전력공학에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향후 시험을 보셔야 될 분들이 만약에 이 내용을 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면 이 정도는 문제의 난이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난이도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방향도 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엇나간 형태는 아니죠. 굳이 여기서 살을 조금 더 붙여서 얘기하자면 발전 파트 쪽 문제가 조금 새로 나온 유형이 좀 많네요. 그죠? 발전 파트가 한 3-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한 2문제 정도는 새로 나오는 유형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원래 이제 발전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 발전이라든지 또는 이제 주로 다뤄지지 않는 부분에 출제가 되면 접근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판단하셔가지고 발전 파트도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진행을 하시면 뭐 다 맞는 건 조금 힘들어도 대략 한 7-80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 자체가 시험 보고 나오게 되면 항상 어떤 문제가 기억이 나죠? 새로 나온 유형 문제 또는 어려운 문제만 머릿속에 잔뜩 기억이 남고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전체적 난이도가 높아진다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 정도의 유형은 아니었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시피 일단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상급은 과감하게 빼고 그 다음에 중하고 하에서 설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맞춰야 될 점수 확인해 주시는, 맞춰주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무난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산 문제가 나온다, 수식적인 문제가 나온다, 무조건 제끼고 나는 이제 수식은 못한다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보다는 어떻게 수식적인 문제도 쉬운 건 좀 풀려고 노력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꼭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력공학은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전기 기기 쪽도 한번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전기 기기다라고 했을 때 기기 쪽의 어떤 전반적인 난이도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중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략 지금 올해 2020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이제 시험을 보니까 기기가 전반적으로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높게 설정돼서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기기 자체가 워낙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이해도 필요하고요. 거기에 어느 정도의 암기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계산 능력도 좀 필요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비틀어 꼬기 시작하게 되면요. 기기만큼 또 힘든 과목도 사실상 없어요. 또 안 다뤄지던 기기에 대한 안 다뤄지던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게 되면 정말 난해하죠. 범위를 구분짓는 것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 전기 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회차나 전전회차 보기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갔었는데 다행히도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기본 점수는 맞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전기 기기를 이제 간단하게 난이도를 좀 표현을 해보게 되면 상중하로 나타냈을 때 상급에 해당하는 문제가 한 3문제 정도가 되고 중급이 한 5문제 정도, 하급이 한 1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설정했을 때 난이도가 이제 중으로 설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신경 쓰시는 계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암기에서 푸는 문제. 여기서 암기에서 푸는 문제는 계산기 안 누르고 푸는 문제를 얘기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죠. 대략 여기서 이제 그 암기에서 푸는 문제가 한 14문제 정도가 되는 것 같고 계산 문제는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지 않았느냐. 보통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됐으면 출제 수는 조금 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면 시험 문제가 또는 전체적인 시험적인 느낌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돼요. 이렇게 숫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그런데 문제를 쭉 봤을 때요. 계산 문제 자체가 이번에는 글쎄요. 한두 문제 제외하고서는 기존에 다뤘던 형태, 그 다음에 또 한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트릭이라는 표현보다는 기본적 개념을 언급은 한 건데
기존 출제됐던 거랑 살짝 다르게 표현된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뭐 가극성이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이제 비례추이. 요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생소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자주 언급되지 않았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가극성이나 어떤 비례추이 문제는 기존에 출제가 됐었지만 방향이 조금 다르게 설정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크 쪽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게 딱 실수하기 딱 좋은 문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0.975 n분의 p5로 표현되는 토크 식이 있죠. 이게 이제 여기까지만 기재를 하게 되면 킬로그램 미터 단위의 토크가 되는데, 일단 문제에서 이 출력값을 킬로와트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10의 3승을 이제 고려한다는 거죠. 왜? 이 출력값 P5라고 하는 게 무엇인데요? 원래 기본 단위가 와트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킬로와트로 주었으니까 10의 3승을 고려를 해주게 되면 0.975가 아니라 975로 표현해서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이게 기출문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주었냐면은 킬로그램 미터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뉴턴 미터로 표현해라 라고 표현이 된 거거든요. 뉴턴 미터로 표현해라 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곱하기 9.8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9.8이 표현이 되다 보니까 요게 얘랑 이제 곱해지면서 이제 값이 얼마가 되느냐? 9549.3 n분의 p5 값으로 표현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답안이 표현이 되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아마 저도 이 문제를 처음 딱 봤을 때, 이거 뭐 975 n분의 p5 아니야? 하고 탁 찍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단위가 뭐란 얘기죠? 뉴턴미터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정도의 어떤 실수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계산 문제는 크게, 뭐, 새롭다라는 표현보다는 기존에 출제됐던 유형이 좀 많다. 그리고 이제 굳이 하나 더 따지게 되면, 육상 반파 정류, 요 형태가 조금 이제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형태에서 출제가 좀 됐다라고 이제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 나머지 문제, 기본적 방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상급에 해당하는 문제는 사실상 못 건드린다. 이건 이제 우리가 굳이 이제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스킵하고 넘어가는 게, 우리가 어차피 뭐 다 맞아야 된다, 아니면 뭐 누구보다 점수를 더 맞아야 된다, 그래서 합격해야 된다,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 점수만 여러분들이 확보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많이 출제가 됐던 게 하급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하급 표현된 요 난이도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좀 풀어주시고, 중급에 해당하는 문제는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든지 뭐 기출 문제를 외우셨든지 간에 어떤 접근 또는 이제 많이 접한 형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중에서 한두 문제 정도만 좀 맞아주시게 된다면 전기기기에서 가장 합리적인 점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한 12문제에서 14문제 정도 맞추는 거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물론 거기에서 좀 사실 나머지 문제는 건드리기 힘든 문제, 또는 이제 수업 중에서 또 일반적인 어떤 강의들을 보게 되면 다루지 않는 부분에서 이제 몇 문제가 나오긴 했죠. 그런 걸 이제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난이도는 중급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만 합격하는데 필요한 점수 맞는 것은 뭐 크게 어렵진 않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기기기 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난이도 설정하기가 또는 이 정도 나오겠지라는 어떤 그런 평가 또는 여러분만의 어떤 기준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나는 어려운 건 힘들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거는 맞추겠다. 뭐 이런 방향으로 선정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되지 않았느냐. 또는 이 영상을 보시고 수업 이제 공부를 이제 준비하신다라고 하게 된다면 난 기본적인 문제 위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을 선정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전기기기는 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라고 이제 하게 되면 점수 밭이다라고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은 사실상 계산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되는 편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암기에서 푸는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해서 푸는 문제, 굳이 나누게 되면 암기에서 푸는 문제가 한 19개, 계산해서 푸는 문제가 한 문제 정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험에서도 계산기를 누를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계산기를 누를 뻔한 문제가 2문제 정도가 되죠. 저런 내력 시험에 관련된 문제와 그 다음에 누설 전류에 관련된 문제, 그 형태들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험에는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 단수 적용시키는 거, 그런 어떤 3가지 유형이 이제 계산 문제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뭐 계산기를 안 누른 거죠. 배율만 설정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된다, 여러분들 일단 큰 개념을 이렇게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난이도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된다면 상중하로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경향으로 출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위 한 2문제, 중위 한 8문제, 하에 한 10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대략적으로 보면 난이도는 어떤 형태로? 제가 봤을 때 한 중 정도. 왜 중이라고 설정을 했냐면 자주 나오던 부분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하급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만약에 수험생 입장이었다라는 어떤 입장의 변화를 놓고, 입장을 변화시켜 놓고 봤을 땐 좀 틀릴 수도 있는 문제가, 이제 함정을 파놓은 문제가 몇 문제가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그 수소 냉각 방식은 통상 우리가 이제 85%만 외우고 이제 시험장에 가게 되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85%는 그대로 주고 다른 항목들을 가지고 설명을 또는 이제 문제 어떤 답을 설정하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정의 관련된 문제죠. 전차선로에서 전차선로, 즉 전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 전파적인 문제가 뭐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터널 안에서 설정된 부분. 터널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출제됐던 경향보다는 조금 이제 안 나오던 부분, 이런 쪽에서 좀 출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뀐 지 얼마 안 된 법령, 지락 차단 장치에서 60V였는데 이제 50V로 바뀌었는데 그게 또 출제가 됐고요.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나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측 장소, 계측기 어떤 부분에 설치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사실상 평상시엔 잘 안 다뤄졌던 부분이었죠.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전기 울타리의 그 전선 인자 강도도 가끔 나오는데 이제 이번에 또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주로 다뤘던 것이 많이 나왔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또 몇 문제가 귀퉁이 했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중난이도가 아니었느냐, 제가 수험생 입장에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표현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보니까요, 고득점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 14개에서 한 15개 정도가 합리적인 형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같은 경우는 한 난이도는 이런 형태로 설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시험에 대해서 혹시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떤 설정되는 또는 이제 굵직굵직한 부분 또는 자주 다뤄지는 부분 충분히 정리를 하셨을 거라 보고, 만약에 이제 이번에 결과가 안 좋으셨던 분들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자주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도 좀 살펴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본적인 내용, 자주 나오는 내용 위주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기출 문제를 전반적으로 풀이를 하면서 빠진 내용을 채워주는 형태로 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먼저 기출문제부터 정리하시는 것보다는 그걸 꼭 좀 여러분들이 익혀주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살을 붙여주시는 그런 형태로 가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을 뭐 16개 이상씩 무조건 맞춰야 된다 이렇게들 생각하시게 되는데 그게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다. 아무리 암기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수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분의 점수가 부족할 때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으로 보충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 강조하거든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다른 과목 안 되는 과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이라는 것 안에서만 얘기한다면 제가 봤을 땐 한 14개에서 15개 정도가 가장 합리적인 점수, 즉 노력 대비 가장 적당한 점수라고 보는 거죠. 이 이상을 맞으려면 시간이 엄청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선에까지는 적당한 노력만 있으면 그 선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선을 넘어가기 위해선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목숨 걸고 공부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보통 출제되는 비율을 설정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시간, 가장 합리적인 점수를 선정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점수를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0년 4회 전기기사 필기 시험에 대해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전략공학, 전기기기, 전기설비, 기술기준 요 세 과목만 놓고 보게 되면 난이도는 중에서 하 중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물론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조금 언짢으신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기출 문제 자체 또는 기본적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출제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 하나하나의 어떤 의미를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알아야 된다. 그 정도의 어떤 난이도 또는 어떤 그 정도의 어떤 공부하는 강도가 아니면 가볍게 깊은 내용은 난 필요는 없고 이 문제가 전반적으로 뭘 얘기하는구나 그 정도까지만 조금 생각하신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4회 전기기사 필기시험 전반적인 평가 또는 이제 그 공부하시는 요령 그 다음에 대략적인 점수를 어느 정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전기기사 강의 부분, 시험 부분, 전력공학, 전기기기,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전반적인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 영상 보시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